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로 많은 분들이 토지, 주택 관련 공기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 LH, SH 같은 토지, 주택 관련 공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는 권한이 토지 수용권, 용도 변경권, 독점 개발권 같은 권한들인데요. 이 권한들이 제대로 견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LH나 SH 같은 공기업들이 언제든지 좀 국민들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여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경실련에서는 특히 SH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다뤄보고 있는 중인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다시피 SH는 저희와 건설 원가 문제를 두고 소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저희 경실련에서는 SH가 건설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고 SH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 건설 원가를 내놓으라고 SH에 요구하자 SH는 건설 원가를 잃어버렸다라고 변명을 했고요. 최근에 하태경 의원실에서 SH 측에 그 건설 원가를 내놓을 것을 요청을 하자 그제서야 건설 원가가 버젓이 존재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어제에도 SH가 그동안 수용했던 토지의 문제들을 좀 드러낸 바 있고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좀 그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김성달 경실련 국장님께서 좀 그 오늘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눠드린 자료에 5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간혹 마곡 신도시 또는 미래 이렇게 지구별로 아파트 분양 원가를 분석해서 분양 수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SH공사가 원가를 공개한 2007년부터 최근에 분양한 2020년까지 총 분양한 대상을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원가와 이익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 공개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실에 단지별 분양 원가와 조정 원가 자료 등을 제출해서 그걸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조사 대상은 총 27개 지구에 39,217세대입니다. 아마도 그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조금 누락된 자료도 일부 있어서 경실련이 추가로 찾아서 보완한 세대수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원가는 그럼 어떻게 추정했는가? 저희가 보니까 2007년 4월부터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가 시작됐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원가 공개를 분양가 61개 항목으로 공개도 했지만 택지 이윤, 건축 이윤 등을 SH공사가 스스로 항목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가와 수익과 분양가가 다 공개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받았고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제대로 공개하던 것도 점점점 삭제되면서 2010년에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2011년부터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가 수익이나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적용해서 수익을 추정했습니다. 경실련의 분양원가는 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이건 강제 수용한 땅이기 때문에 땅값은 이미 보상비와 원가, 택지 조성 등을 통해서 이미 원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베이스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도 실제 법정 건축비는 실제 공사비보다 많이 부풀려졌다는 얘기를 경실련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경실련은 실제 공사비에 대한 자료들을 2000년 초반부터 계속해서 확보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본 법정 건축비는 한 평당 450만 원부터 최근에는 평당 60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적용을 하여 추정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6쪽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오세훈 시장 저희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는 시장이 딱 두 분이십니다.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시장 두 분 해봤고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원가도 공개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도 공개된 당시입니다. 그때 분양한 세대수는 60 이하, 60 초과로 나눠서 총 22,635세대입니다. SH가 스스로 공개한 원가 등을 토대로 봤을 때 60 이하 소형평형에서는 9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세대당 280만 원, 그다음에 60초가 중소형에서는 1조 2,066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세대당 6,270만 원. 그래서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11년 8월까지로 나눠봤을 때는 전체 수익은 1조 1,971억 원, 세대당 5,290만 원, 약 0.5억 원 세대당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2011년 10월 이후로 박원순 시장 이후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와 원가를 추정해서 비교해 본 결과 60 이하 5,795세대 포함해서 16,582세대가 분양이 됐고요. 분양 수익은 60 이하 소형이 1억 4,270만 원, 전체적으로 8,267억 원, 60초가 중소형은 호당 9,690만 원, 전체 1조 452억 원 해서 평균적으로 1억 1,290만 원, 1조 8,719만 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 때는 평당 0.5억 원이던 이익이 박원순 시장 때는 세대당 1억 1,000만 원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문제는 중소형뿐 아니라 소형에서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철저하게 원가 이하로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11년 10월 이후로는 60초과보다 60 이하에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중소형에서 오히려 더 그냥 원가보다 비싼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39,217세대에 세대당 7,800만 원, 총액으로 3조 690억 원의 분양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 때와 보도자료 7쪽입니다. 오세훈 시장 때와 박원순 시장 때의 분양 원가가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하나는 땅값을 올렸다. 소형 평형을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택지조성 공사, 택지조성 원가의 90에서 95%로 땅값을 원가의 기준에서 토지비를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또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건축비도 80% 완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투입한 건축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부풀릴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거의 원가 수준이나 원가보다 조금 이윤을 붙인 분양가 책정이 이루어진 것이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택지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의 택지비 결정 기준이 원래 이전엔 조성원가 베이스였던 것을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올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SH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됐다는 이유로 원가보다 더 비싼 감정가로 분양가 책정 기준을 삼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중소형에 더 많은 분양가를 책정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건축비도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80% 후분양을 하면서 투입원가로 베이스를 했다면 박원순 시장 때는 80% 후분양이 60% 후분양으로 후퇴됐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비가 올라갈 여지도 더 높아졌다. 보여집니다. 지구별로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27개 지구 중에서 가장 많은 분양 수익이 발생된 지구는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에서는 박원순 시장인 13년 9월부터 20년 2월까지 분양이 이루어져 있는데 분양 수익만 4,600억으로 저희는 추정입니다. 각 세대당 1.1억. 두 번째로 높은 지구는 미래 신도시에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3,708억, 세대당 2.2억. 미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세대당 분양 수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은평, 고덕, 간일, 장지, 세대당 분양 수익 말고 전체 분양 수익이 높았고요. 세대당으로는 위례, 오금, 고덕, 강릉, 읍면, 세곡, 강남에 분양한 데에서 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 보도자료 8쪽입니다. 이렇게 지금 더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가 상승하게 된 것이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SH가 올린 거 아니냐라고 보는 이유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발산 4지구와 마곡, 이것이 지금 오세훈 시장 때 분양한 발산 4지구,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때 분양한 마곡 2단지입니다. 근데 이 두 단지는 바로 강서구의 발산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양가는 2007년에는 599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2천만 원으로 3.4배가
됐는데요. 정작 그 원가로 내려다 보면 그 안에 내려다 보시면 토지 원가의 절대적인 값인 토지 보상비는 발산이 377만 원, 마곡이 632만 원입니다. 300만 원도 채 차이 나지 않는데 분양가가 1,400이나 차이 날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시세가 오른 것을 분양원가에 고스란히 반영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양가가 책정된 것을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장지와 위례도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인접하고 있는 신도심에도 분양가가 장지는 1,106만 원, 위례는 2천만 원으로 예역비서도 거의 1.8배나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보상비의 차이는 장지가 586만 원, 위례가 744만 원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SH가 과거에는 원가 중심으로 분양원가를 상정하다가 지금은 원가와 상관없는 분양 원가를 부풀리면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보도자료 그쪽입니다. 만일 이번에 그 SH가 팔아버린 아파트가 39,217세대, 약 4만 세대입니다. 이걸 팔지 않았다면 얼마의 자산이 서울시민에게 돌아왔을지 저희 조사해봤습니다. 지금 39,217세대가 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의 지금 현재 3월 기준 평균 가격은 10억 8천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그 자산 가치는 약 42조 3,500억 원 정도로 보여지고, 이거는 앞서 지금 이미 팔아서 남긴 분양수익 3조 1천억 원의 14배나 되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장사 바가지 분양으로 결국 손실만 서울시민에게 안겨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SH가 이토록 많은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게 저희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공기업들이 많은 부당 이득을 취하면 취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4.7 지방선거가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을 꼽느냐에 따라서 이 SH 개혁 여부도 아주 중대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도 이번 선거가 많이 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을 때 SH, LH 이 공기업들 전반에 대한 개혁도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저희 경실련 전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김원동 본부장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좀 전에 정택수 팀장도 얘기했지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후보를 뽑느냐,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분양 원가가 상세하게 공개되기도 하고, 또 국민이 위임해준 3대 권력, 3대 특권, 토지 수용권, 용도 변경권, 독점 개발권, 이 3대 권력을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값이 안정됩니다. 근데 지금 지난 10년 박원순 시장 또 문재인 정부는 조금 더 길게 보면 박근혜 정부 2015년부터 공기업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공기업 배불리기, 건설업자 퍼주기, 그 다음에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이런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어제는 SH공사가 87만 평의 땅을 팔아서 5조 5천억을 벌었고, 또 5조 5천억을 번 돈은 내 시세 가치는 약 40조니까 안 팔았으면 한 35조의 시민의 이익이 생겼었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강제 수용한 땅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아파트 분양가를 높여서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공기업이 폭리를 취해서 벌어들인 돈이 3조 1천억이고, 이 역시 팔지 않았다면
약 40조 원의 이 시민 재산이 늘어나는데 이걸 팔아서 자기들 3조 원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약 40조 가치 있는 아파트를 다 팔아치웠다. 강제로 나라 주인 땅을 뺏어다가 이렇게 땅 장사, 집 장사를 하는 이런 공기업을 똑바로 운영을 하면 집값은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큰 틀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 2006년 5.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4월부터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 분양 원가를 공개할 때 제대로 공개하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합니다. 비교적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발산지구 같은 데는 분양 원가는 30평짜리 아파트가 2억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5천만 원의 이익을 붙여서 2억 5천에 분양을 했고 5천만 원 이익은 임대주택 용도라든지 공기업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라고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믿음지가 않아서 2007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 중에 분양 원가를 우리 시민이 검증해 보려면 필요한 서류가 설계 내역, 도급 내역, 하도급 내역서를 다오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서류를 주지 않아서 서울시와 소송을 통해서 2009년 그 서류를 재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누가 서울시장이었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시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있을 때 SH공사 임직원들이나 서울시 공무원들은 설계 내역이나 도급 내역이나 하도급 내역이라는 시민이 원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장을 속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2년여 소송을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서류를 받았는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는 아예 그마저도 공개를 안 하고 더 크게 속이고 부풀리고 해서 변창흠 씨가 SH공사 사장이던 2014년부터는 아예 깜깜해서 우리가 2019년에 분양 원가 자료를 설계 내역, 도급 내역, 하도급 내역, 오세훈 서울시장 때 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미 판결이 나와서 다 주라고 판결이 난 서류를 지금도 우리한테 주지 않고 건설업자의 영업비밀이다.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서 그 서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놓지 않고 있던 서류를 법원에서 줘라 했더니 분실했다. 분실했다는 서류가 하태경원실에서 나타났고 지금도 분실했다는 서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 법정을 속이거나 한 SH 직원들은 이번에 시장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문책을 해야 될 것이고 경실련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을 하거나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제가 어제처럼 이 PPT 자료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이렇게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은 서울의 아파트값은 2000년에 3억이 강남의 경우 3억이 안 됐고 좀 그 다음에 강북 지역은 한 2억 5천 정도 됐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2000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2000년에는 그랬는데 이 아파트 값이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공기업과 장사다. 장사를 하다 보면 10배를 남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바람에 아파트 값이 평당 건축비 4천만 원, 30평 같으면 12억, 13억까지 폭등을 합니다. 2007년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하락합니다. 이 아파트값이 하락하다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2016년부터 뜨기 시작해서 이 문재인 정부 내내 10억 가던 아파트가 8억, 9억 가던 강남 아파트가 21억까지 10억이 치러가죠. 그래서 가장 큰 이 공기업이 장사꾼이 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4월 총선에서 지금 총리로 있는 정세균 당시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저하고 우리가 만나서 분양 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그때 4월에 153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두 달 있다가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를 하는 데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다. 장사 보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장사 원리에 맞지 않다. 당이 나하고 상의 없이 공약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공기업을 집장사, 땅장사로 만들어. 그런데 서울시장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값이 거의 10억대에 육박하는데 평당 2억 30평 한 채에 2억 5천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물러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에 분양하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30평짜리 아파트를 원가는 분양 원가는 2억 4천, 2억 3천이지만 총파 장지입니다. 분양은 이익을 붙여서 3억 7천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얼마나 남기는지를 상세하게 밝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9년 이명박 씨가 2008년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 2009년에 아파트 분양을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했고 특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는 걸 하면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한국 도시개발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초대 사장이 이명박 씨였고 이명박 사장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에 국토부 관료나 이런 이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를 속이니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합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생깁니다. 그 LH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값이 싼 강남의 30평짜리 아파트를 값을 이 3억에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 부동산에 문제가 없다.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됐다. 이때가 15번째쯤 대책을 발표할 때입니다. 그 어제 그만둔 김상조를 포함해서 초대 정책실장 아파트가 10억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 15억이고 엊그저께 그만둔 정책실장 집도 잔뜩 오르고 청와대 참모의 37%가 다주택자 부동산 달인들만 갖다 임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원가 공개를 박원순 시장은 원가가 공개되고 있는지 경실련과 SH가 소송 중인지 제가 2020년 2월에 직접 만났습니다. 그 분양원가 소송 중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다. 그 옆에 주택본부장이 있었고 정책특보가 앉아 있었는데 그 두 사람들이 시장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가짜 분양원가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공개 분양원가를 잔뜩 부풀려가지고 가구당 2억씩 미래나 마곡지구 작년에 분양한 것들은 원가가 4억짜리인데 30평짜리가 6억에 분양하거나 6억 5천에 분양해서 한 채에 2억씩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4천 가구로 분양하면 2억씩이니까 8천억씩 마곡지구 같은데 1000가구를 분양했다면 2억씩이면 2천억씩 이렇게 아파트 몇 가구 팔아서 왜 그렇게 비싸게 파느냐? 최초 분양자한테 싸게 팔면 로또가 됩니다. 여러분들 로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남 이 정부 들어와서 강남 아파트는 35만 채가 다 10억씩 올랐어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진 사람은 10억씩 벌었는데 그걸 로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10년, 20년 무주택자가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분양 받아서 정부 잘못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4, 5억의 시세 차익이 생긴 걸 로또라고 하면서 그 로또가 생길까봐 공기업이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 원가를 가장 많이 처음 공개한 사람은 이명박, 삽질 잘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2004년 2월인가 분양 원가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근데 너무 잔뜩 부풀려가지고 분양 원가 공개 효과가 없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 총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박원순 시장이 시장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래나 마곡 같은 데는 800만원, 900만원까지 아파트 건축비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7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양한 발산지구는 길 하나 건너에 마곡지구가 있는데 딱 도로 하나 건너서 분양 원가를 공개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800만원이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년에 분양한 마곡지구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아파트는 분양가가 2천만원이고 2.5배 이 길 하나 건너 사이에 아파트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니까 땅값은 같은데 아파트 분양가는 비싸게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니까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는 더 비싸지죠. 민간들은 그러면 기존 아파트, 헌 아파트들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상승작용을 하면서 서울 집값을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흥광명 같은 데는 땅 한 평에 100만 원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에 가지고 있던 땅 보상받았다는 그린벨트는 270만 원으로 보상을 받았답니다. 그럼 땅 한 평에 건물을 2평을 지니까 270만 원짜리 땅, 거기다 건물 2평을 지면 땅값은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택지 조성한다고 해도 300만 원, 그 300만 원짜리 땅에다가 450만 원짜리 건물을 지으면 이 450만 원은 뭐냐? SH가 건설회사와 계약한 건설회사에다 준 돈. 또 750만 원. 30평이면 2억 4천, 2억 5천이 원가인데, 그래서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고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던 2010년, 2011년에는 강남구나 서초구에도 30평 아파트를 970만 원씩 해서 3억씩 분양을 했어요. 3억씩.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용인에 30평 아파트를 6억에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하려고 보니까 3억이 됐어요. 6억에 분양받은 아파트. 왜? 강남에 3억에 분양을 하니까. 파주에 5억 5천에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하려고 보니까 2억 5천이 됐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누구고 시장이 누구고 그 사람이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3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면 집값은 안정되고 하락됩니다. 이게 바로 그 자곡동에 가면 LH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입니다. 네덜란드 왕립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 건축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유럽의 성처럼 지어진 이 아파트가 30평짜리가 3억입니다. 돈이 없으면 입주할 때 1,000만 원 내고 10년 동안 3억을 분납하는 분납형 분양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식들이 지금 다 사라졌죠. 자,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려면 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청년들이 25살에 취업을 해가지고 100살이 돼야 5억 아파트를 산다고 합니다. 저축을 해서. 근데 지금 그 5억짜리 아파트를 문재인 정부가 11억을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25살에 취업해가지고 75년 된 후 100세의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150년이 걸려서 175세가 돼야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어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아직 이 정부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이유는 최소한 우리가 여러분 청년 시절이라는 이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이 다리도 못 보고 자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선진국이 됐다, 뭐 OECD에 가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정치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30평 아파트, 20평 아파트를 1억 1천에 1억 2천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100만 원도 안 되는 경기도 땅을 사들여서 거기다가 500~600만 원짜리 건물을 아파트를 지면 15평짜리를 지면 1억입니다. 600만 원이면 9천만 원. 20평짜리를 지면 1억 2천이고 25평짜리를 지면 1억 5천이고 30평짜리를 져도
1억 8천, 2억이 안 되는 값에 얼마든지 분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그러면 정부가 청년들에게, 신혼들에게, 최초의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한 2억 정도를 무이자 대출을 해주면 2억 정도를 누구나 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30평 이하 아파트를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 집 걱정 없는 나라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정책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 2006년 12월에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 반값 아파트 이렇게 열심히 표를 얻었는데 정작 당선되고 나서 2009년에는 주호영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171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만든 토지임대 건물 분양 특별법 반값 아파트법 그 아파트로 분양한 것이 아까 보여드린 건물 분양 아파트 평당 550만 원에 분양한 건물 분양.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반값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반값 아파트 평당 1,000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공급하겠다. 30만 원은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이 평당 1,000만 원이라는 건 좀 많기는 하지만 해도 30평을 3억, 20평을 2억, 15평을 1억 5천에 건물을 분양해 준다면 여러분들한테 또는 집값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사람 분양 원가를 2006년 집값이 폭등할 때 대통령이 분양 원가 공개를 반대할 때 분양 원가를 공개했던 오세훈 후보, 야당 후보. 그 다음에 이 반값 아파트가 당론이었던 당 후보 누굽니까? 오세훈 후보.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들 당의 공약인데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고 일주일 한 달 안에 재개발 재건축을 풀겠다. 이런 나쁜 공약 이 전면에 나서 있고 그것이 정치인들에게 표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100만 명이고 주택을 자기 이름으로 가진 사람이 70만, 그래서 170만이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엔 1,000만 명이 살고 있고 서울 일권자가 700만 명인데 자기 이름으로 집 가진 170만 명, 그 중에서도 집을 여러 채 가진 한 50만 명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뽑아서는 안 된다.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저렴한 주택을 자기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후보가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십니까? 네, 혹시 뭐 추후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3대 권력, 이 3대 권력에다가 또 한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선분양제가 있습니다. 집이 없는데도 팔아먹을 수 있는 특권을 건설업자와 공기업에게 줬습니다. 특혜를. 집이 없는데 팔아먹는 선분양제라는 건 뭐냐? 내 돈으로 땅 사고 내 돈으로 집을 짓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분양가 공개 안 하면. 내 돈을 미리 다 받아먹고 선분양을 하면 건설업자는 가구 바꿔치기, 자재 바꿔치기를 해서 불량 아파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이런 특혜와 특권을 가진
이 공급자인 공기업, 공급자인 건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사용하면 집값이 폭등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나라,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나라, 그것도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한다면 집값은 절대로 안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여기까지 네. 저희 본부장님께서 누차 국민을 속이는 공기업, 건설사 문제를 계속해서 좀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 사항은 주택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경실련에서는 4.7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저희 경실련 정책을 최대한 좀 어필을 해보고자 기자회견을 좀 집중해서 지금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도 저희 경실련에서 발표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좀 많은 관심 좀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목요일날은 목요일이나 금요일날은 지난 40년 동안 건축비가 어떻게 부풀려져 왔는지, 건축비를 가지고 국민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특히 최근 20년 동안 건축비 부풀려서 얼마나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는지 하는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경실련에서 또 곧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가 오더라도 또 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의문 갖지 마시고요. 네, 또 하는 거 맞습니다. 네, 다음 기자회견도 또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